안녕하세요. 깊은생각 입시센터 정원입니다. 2022학년도 깊은생각 예비고1 입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유튜브 제목 밑에 보시면 링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자분들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 이 링크로 받아보신 저희 책자 자료집 PDF가 있을 겁니다. 그 PDF에서 원하는 자료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을 못 하셔서 이 PDF 링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 대치 본원 깊은 생각 상담실로 오시면 책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서울대의 변화. 우리가 서울대를 목표로 하든 목표로 하지 않든 간에 서울대의 변화는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서울대에서 발표하는 계획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변화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입 기본 지식. 고1 때 알아야 할, 고2 때 알아야 할, 고3 때 알아야 할 필수 대입 기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 지식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고1이 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위한 대입 기본 지식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아직은 중3이죠. 진로를 결정한 학생, 진로의 방향을, 계열을 결정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로를 열어놓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인문 계열을 가야 할지 자연 계열을 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진로가 결정되어 있든 진로가 열려 있든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 이 진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원하는 대학 학과 중에 의학 계열 많으시죠? 그래서 이 의학 계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입학 전형 23학년도 입학 전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상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시, 정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수시는 우리가 9월 초에 원서를 쓰는 거고 정시는 그렇죠.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죠. 자, 수능을 보고 12월에 전형이 시작됩니다. 자, 수시도 일반 지역균형, 정시도 일반 지역균형. 그럼 이 두 차이는 무엇이냐? 지역균형은 일반과 다르게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학교장에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역균형은 수시 지역균형은 고3 중에 2명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 정시 지역균형은 그냥 2명을 추천합니다. 즉 졸업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형 방법 살펴볼게요. 수시 일반은 서류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50, 즉 서류 50과 면접 및 구술고사. 이 구술고사가 꽤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구술고사를 보게 됩니다. 지원하는 학과에 이 과목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봐도 되고요. 시행계획이라는 것 혹은 모집요강 이러한 서울대의 시행계획이나 모집요강에 보시면 이 구술고사가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수능 최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약자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시 지역균형. 각 학교에서 2명씩 추천받아서 쓸 수 있는 수시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현재 3과목 합 7등급 2, 이 서울대 지역균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정시. 정시 일반 정시 지역균형. 예전에는 어떻게 갔죠? 네, 수능 100%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지역균형에 신기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23학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죠. 이 친구들이 대학 갈 때 교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이 교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수능 이외에도
학생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이 성적, 그리고 세특,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 세특이라고 하는 건 각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부를 참고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몇 점이 들어가고 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정시 모집에서 교과평가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수시에 이제 원래 있었던 것들을 정시로 좀 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 교과평가를 도입한 서울대의 속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시만 공부한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서울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추측이 있었는데요. 교과평가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은 일괄 그냥 단계 없이 수능 60, 교과평가 40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과평가 40점이 40점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40점 중에 30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기본 점수. 자, 그리고 교과평가를 할 때 2명의 사정관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자가 각각 A, B, C 중에 하나를 주어서 A, B, B, B 이런 식으로 조합이 나오게 되고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고 그리고 이 서울에 사는 학생들은 사실 이 지역균형 전형에 많이 지원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점수가 좀 많이 들어가죠. 10점이면 10점과 0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저희랑 더 관련이 있는 일반 전형부터 한번 보시면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면 수능 100%로 뽑는데 자, 이때 2배수를 뽑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좀 걸러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능 점수가 좀 이렇게 좁혀지겠죠. 이만큼 차이 나는 친구들이 지원했어도 2배수 정도니까 좀 좁혀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교과평가가 2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0점이 다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15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자, 그럼 만점이 몇 점이죠? 5점이 되는 거죠. 5점. 만점은 5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점수가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AA가 5점이고 CC가 0점인데 실제로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성적이나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것들이 서울대 기준의 C를 맞을 정도의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 안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A 혹은 B. 실제로 서울대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A를 주고 어떤 학생들에게 B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 놓았는데요. A를 받는 학생들은 예시로 나온 것이 공과대학 지원자가 관련된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같은 주요 과목과 공과대학과 관련된 과목에서 뭐 1, 2등급을 받고 진로 과목에서는 A로 평가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A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성적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생활에서 수업을 충실하게 들은 흔적이 있으면 A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B는 우리가 나와 있진 않지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한 3, 4등급? 3, 4, 5등급 뭐 조금?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서울대를 갈 정도로 수능 성적이 나오는데 내신을 5등급 이하로 막 많이 맞을까요?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진짜 맥시멈 나도 BC도 사실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날 거고 이 점수 차이는 사실은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점이잖아요. 2점 차이는 한 문제도 안 되는 점수 차이죠. 그래서 이 교과평가 때문에 어린 학생들, 이제 중학생 이제 학부모님들이 대치를 떠나야 하는 것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목표가 서울대다 하더라도 내가 정시로 서울대를 갈지 수시로 서울대를 갈지 그리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만들어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과평가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를 고민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좀 자세히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표 학교마다 어떤 과목 배우는지를 이제 확인하고요. 자, 요 평가 항목이 중요합니다. 교과 이수 현황, 뭐 이수했는지 이런 거 보는 거겠죠. 어떤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이 친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데 안 들었다라고 하면 감점 요소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쓰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업 성적 당연히 보겠고 그 다음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각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니까 과세특, 뭐 교과 선생님들이 써준다 해서 교세특 이런 약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A 평가 기준 한번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나요? 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서울대에서 발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들 잘 아시죠? 어떤 계열 가려면 뭐 어떤 과목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자연계열, 뭐 인문계열 딱 나눠놓진 않아도 과목으로 좀 구분이 돼 있죠. 그 과목들을 이수하면 대부분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 성취도가 우수, A니까 우수해라. 이것이 서울대가 예시로 든 게 뭐 몇 등급? 일반 선택, 공통 선택 과목은 1, 2등급.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나. 열심히 해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대에서 어떻게 수능을 반영하느냐, 이제 서울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서울대는 22학년도부터 지금 현 시점의 고3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올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뽑습니다. 자, 모두 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에는 적용을 했고요. 탐구에는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즉, 백분위를 점수로 변환한 거죠. 그래서 과목 간 유불리를 대학별로 이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으로 유불리를 좀 해소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고3이 대학 가는 22학년도부터는 그냥 생 표준 점수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목마다, 탐구 같은 경우에 과목마다 만점의 표준 점수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1등급 컷 정도까지도 표준 점수가 좀 과목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보고 나서 이 탐구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서울대에 이제 붙은 학생들, 떨어진 학생들의 이 탐구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자, 그런데 비율이 국어 100, 수학 120, 그 다음에 탐구는 8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적표를 딱 받았을 때 국어 표준 점수에 곱하기 1, 뭐 곱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수학 표준 점수는 곱하기 1.2, 과학 표준 점수는 두 과목 더해서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한 게 이 학생의 서울대 전체 점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영어에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거죠. 1등급은 감점 안 하고 2등급부터 0.5씩 감점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점을 하게 됩니다. 1, 2등급까지는 0.5점 차이 나는데 1등급과 3등급은 2점 차이가 나죠. 그리고 2등급과 3등급 차이도 1.5점이나 납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를 좀 정시로 가겠다라는 학생들은 영어는 기준이 한 2등급 정도여야지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서울대에 대해서 23학년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23학년도까지 확정된 모집 요강들이고, 모집 요강은 아니고 시행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큰 틀은 바뀌진 않을 거예요. 24학년도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 전형 예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 서울대가 이런 걸 조금 일찍 발표하는 편이에요. 23학년도에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죠? 교과평가라는 것이 막 생기고. 그런데 24학년도에도 크게 두 가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가 수능 과학 탐구에서 이게 핵심이죠. 원원 가능하다. 원원 가능하다. 이 원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전에 투를 꼭 한 과목 했어야 되는데 원원도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투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 과목을 버리진 않습니다. 투 과목을 응시할 경우 무엇을 준다? 조정 점수를 준다. 표준 점수 총점에 가산한다. 말이 조정 점수지만 그냥 가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투를 한 과목 보면 3점, 투를 두 과목 보면 5점.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투를 두 과목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투를 두 과목 봐서 5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뭐 노려볼 만 하겠죠. 그런데 원과 투, 그리고 과목별로 또 표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정말 수능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를 선택하면 가산점은 있다. 자, 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의대를 주로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대는 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의대 가기 위해서 이제 보통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고 수능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대까지 지원을 하려면 투를 꼭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좀 사라지게 되겠다.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이 나중에 서울대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과학탐구 응시 기준 개편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요령 2-1에 속하는 학과들, 요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학과들은 물리, 화학 중 한 과목 이상 응시를 필수로 해라. 이건 원투 관계없이 이 학과에 해당하는 공대에 많이 들어있겠죠? 학과들은 물리, 화학 중 한 과목을 꼭 해라. 그래서 공대와 자연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입니다.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에서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이 과목 안 들었는데 이과에 지원하면 감점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고 어떤 과목을 안 들었다고 해서 감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서울대에서 알려준 거죠. 학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안 하면 점수 깎을 거야, 불이익 줄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권장 과목은 하면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핵심 권장 과목은 꼭 이수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수시 모집 서류 평가와 정시 모집 교과 평가. 정시에서도 학생부 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이 있는지 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의학 계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문 계열에서 거의 인문 계열은 정해 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해 놓은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의학 계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핵심 권장 과목에 생명과학 1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의대 가야 되는데 생원, 생투, 화원, 화투 다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이걸 보고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뭐 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건 생명과학 1, 2가 되겠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과목을 특히 진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 가야 할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향들을 정할 수 있겠죠.
자, 약대의 경우에는 화투생투가 핵심에 있습니다. 서울대 약대를 이제 수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꼭 화투생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수해야겠죠. 그리고 수의과대학 생명과학 2. 권장 과목에 보면 의대 계열인데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그리고 약학과 수의과에 이제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연 계열이면 다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문 계열 볼게요. 자유전공학부. 핵심은 없어요. 인문 계열은 이렇게 지정해 놓은 학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지리와 관련된 학과에서 여행지리, 뭐 세계지리 이런 과목들을 권장 과목에 넣어놓긴 했는데요. 대부분의 인문 계열은 핵심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도 아예 없는 단과 대학들이 많아요. 자,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전공으로 학생들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오면 어느 학과로 진학을 하든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경제학부 역시 수학이 많이 쓰이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위수 과목 전체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 일부만 보여드렸고요. 뒤에 다른 설명 보면서 자연계열의 공과대학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입 기본 지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학생부 간소화 부분입니다. 이미 2020년, 2022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학생부가 많이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간소화가 되었어요. 자,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 상황에 이제 들어갔던 내용들도 조금씩 빠졌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네 번째 수상경력 굉장히 중요한데 2024학년도부터 미반영입니다. 이미 22학년도부터 이 수상 경력을 학기당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개의 수상 경력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24학년도에는 완전히 미반영된다. 그 다음 5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이미 미반영. 그리고 6번째 진로 희망사항 이미 미반영. 그러니까 적혀는 있으나 그것이 이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고민들 많이 했었잖아요, 선배들이. 제가 생명과학자가 꿈이었는데 제가 좀 꿈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물리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명과학을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었다가 2학년 때 법익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교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컴퓨터에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진로 희망 사항도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무언가에 끼워 맞춰서 대학을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로 희망 사항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우리가 창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미 줄어든 이 글자 수가 이제 예전에 줄어들었고요. 자율 동아리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미반영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봉사활동은 그냥 학교에서 한다는 거 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 봉사활동 해도 되는데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자,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특, 교세특, 과세특입니다. 자, 세특.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중요해서 이제 좀 적어놨는데, 이 세특, 일반 과목 세특은 과목별 500자. 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세특은 과목별로 깁니다. 여러 줄이에요. 근데, 내가 수업에 좀 많이 참여 안 했다. 그러면 정말 평범하게 한 줄, 두 줄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습을 보시면 세특이 한 줄, 두 줄 적혀 있다. 과목별로 조금 분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개인별 세특 있고요. 예체능 과목 특기사항, 개인별 특기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잘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독서 활동 상황 미반영 해. 근데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행동 특성, 행특이라고 부르죠. 요거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행특 역시도 굉장히 입시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학생부에서 좀 줄어드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학생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떤 것이 부각이 될까요? 그렇죠. 네. 교과 성적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도 세특, 행특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 세특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뭐 자동, 봉진 그래가지고 자율활동, 도가니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보다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내신 공부에 충실하고 수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잘 지내고 행특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과 성적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단순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종이든 교과든 이제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조금은 덜 신경을 쓰셔도 되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적표 보는 법으로 이제 가볼 건데요. 자, 모의고사 성적표든 이제 수능 성적표든 성적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점수와 이제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원점수 같은 경우에 수능 이 성적표엔 나오지 않습니다. 원점수는 이제 채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점수는 어디 쓰이냐? 절대평가 등급에 쓰인다. 그 다음에 표준점수.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점수인데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만점의 표준점수가 막 올라가죠. 그래서 막 국어가 150점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이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점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점수가 바로 정시에 사용되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 백분위는요. 백분위는 어디에 쓰이냐? 마찬가지로 정시에 쓰입니다. 자, 백분위로 수능 이 위주 전형, 정시 전형에서 백분위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최상위 대학들은 대부분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그리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서울대가 올 표준 점수로 2022학년도부터 바꿨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백분위 정시에 쓰인다. 그리고 백분위는 또 어디에 쓰이냐면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 때도 대학에서 백분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백분위는 어떤 숫자에 가까울수록 좋다? 0부터 이제 100까지, 백분위니까 100까지 있죠? 어디?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분위가 100이다. 그러면 내가 제일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백분위. 자, 마지막으로 이 대입 발표 계획 일정 요거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발표를 나올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이기 때문에 시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대입 정책은 중3 11월 말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몇 달이 아니라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발표가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현재 중3 학생들이 예비고1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수능 어떻게 볼 건지, 대입 정책 방향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22학년도, 23학년도와 아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대입 전형 기본사항, 대입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대교협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 고1 8월 말까지, 고1 때 1학기 끝나고 이제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대강의 수시 정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상세한 계획들은 이제 뒤쪽에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행계획을 언제 받아볼 수 있느냐? 고2 4월 말까지. 그러니까 고2 5월 딱 됐을 때 대입 시행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현 고2가 대학 갈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행 계획은 모집 요강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많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럼 모집 요강은 우리가 언제 보는 거냐? 이 모집 요강은 고3 때, 고3 4월 말까지라서 5월 초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모집 요강은 언제 보는 거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원서 쓰기 전에 이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고1, 2 동안은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주제.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진로를 결정한 학생도, 진로를 열어놓은 학생도 이제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좀 쉽죠? 네. 배워야 할 과목이 정해졌다. 배워야 할 과목이 정해졌다. 어떻게 정해졌지? 요거 뒤에서 참고할 자료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배워야 할 과목 정해졌으므로 미리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로 배워갈 것인지, 어떤 과목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어떤 과목에 집중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진로가 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으면 좀 좋다. 근데 이 진로 결정한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어떤 전형으로 진학할지를 목표로 삼거나 지금 정하지는 마시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 내신 열심히 해서 학교 내신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전형으로 수시로 갈 거야. 이렇게 미리부터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 주위에도 이제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수능까지 안 가고 그 전에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정하게 되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정하고 하실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내신 잘 받긴 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정말 미리부터 이런 수시 전형으로 미리 대학을 갈 거야, 수능까지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학교를 막 골라보시고 이러기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미리 정해버리면 사실은 열심히 해야지만 즐거워야 할 아이의 이 10대 후반 고등학교 생활이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형으로 진학할지, 어떤 학과에 딱 갈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넓은 목표? 이 정도 대학에 가고 싶다. 지금 중3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고 싶다, 의대 가고 싶다라고 할 건데요. 그 정도의 목표를 정해놓고 실력을 올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목표가 너무 구체적이면 아이의 10대 그리고 그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좁게 잡으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참고할 정보 한번 볼 건데, 진로와 관련된 이수 과목이나 대학별 고사 출제 과목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게 배워야 할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봤던 서울대부터 조금 자세히 볼게요. 서울대 공과대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있느냐? 24학년도 서울대학교 시행계획에 시행계획 예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역 핵심 권장 과목 미적분 확통 꼭 해라. 그 다음 권장 과목 기하. 그러니까 공과대학은 이제 이런 과목은 좀 해라, 수학은 다 하고 와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각 과별로 어떤 과목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가 쭉 나와 있는데요. 공과대학 중에 건축학과를 빼고 모든 학과에 미적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이게 다른 학교는 다를까요? 다른 학교는 서울대가 아니니까 미적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과대학에 진학할 학생들, 공학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일단 미적분은 기본으로 해야겠구나. 근데 내가 어떤 학과를 세부적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대학을 가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뭉뚱그려서 다 배우면 되겠죠.
근데 뭉뚱그려서 다 배워봤자 과목도 몇 개 안 됩니다.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원래 하는 거 자연계열. 그리고 뭐? 물리2. 근데 물리2를 하려면 물리1을 해야 되니까 공과대학을 진학하려면 일단 물원, 물2에 수학 이 세 과목은 기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권장 과목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학 과목들 좀 이렇게 적혀 있고 각 과마다 뭐 화학을 해라. 생명과학을 해라, 지구과학을 해라 이러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좀 정할 때 이런 정보들을 날 위해 만든 정보가 아닌 것처럼 써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날 위해 만든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논술출제 과목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출제 과목에서 과학을 좀 따로 떼서 왔는데요. 연세대학교는 이 학과마다 과학을 한 과목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수리논술을 이제 공통으로 보고 과학을 선택해야 하는데 수학은 물화생 중 아무거나 해라. 그 다음에 물리학과는 물화 중, 화학과는 화학만. 그리고 지구, 천문, 대기 이거 관련된 애들은 물화생지 이 중에 택일 해서 시험을 봐라. 그러면 치의학과, 그 다음에 뭐 약학과, 컴퓨터과학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과목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과학과에 뭐 물리 화학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물리 생명과학을 하라네. 자, 컴퓨터랑 관련된 학과들은 생명과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물리 베이스에 생명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랑 관련된 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이쪽이면 물리랑 생명과학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논술 과목은 23학년도 학생들, 23학년도에 대학생이 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떤 과목을 앞으로 학습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또 막 그러면 이제 선행 계획을 쫙 세우시고 야야 와봐. 야 기계공 관련 물투 해야 된대. 너 이번 겨울에 물투 선행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이제 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겨울방학 때 이 투 과목 선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학 강의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고 EBS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 선생님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제 생각도 그렇고 학원 강사분, 학교 교사분들 생각도 다 그렇고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때 투 선행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한 분도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의 99%의 교사 강사분들이 왜? 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시고 야 큰일 났다 물투해야 된다. 미적 빨리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속도를 빨리 해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좀 이수로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입시 파트지만 투는 그럼 언제 선행을 해야 되느냐? 투는 2학년 1학기 이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고 원과목이 잘 되어 있고 공부 습관이 잡혀 있으면 고3 올라가기 직전에 뭐 인터넷 강의나 뭐 실제 현장 강의나 이렇게 한번 듣는 정도 혹은 듣지 않은 정도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로가 열려있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요거 고2 과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얼만큼 있는 거냐면요. 지금 이제 쭉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는 그때까지 어느 정도 요 계열 정도만 정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열을 못 정했다고 큰일이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과목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해야 될 과목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거나 뭐 그 즈음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합니다. 수요조사 같은 거 학교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길면 1년, 조금 짧으면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야 되느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정도까지는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고2 과목 선택을 하죠. 앞에서 서울대 이제 권장하는 과목들 봤잖아요. 자연계열을 가려면 과학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고2 때까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정도는 정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급박하진 않다. 6개월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실제 어떤 이 지역 학교의 교과 과정 편성표인데요. 2학년 탐구만 떼왔습니다. 2학년 탐구만 떼왔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6과목, 사회 6과목 있고 과학에 이제 5과목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에도 과학에도 진로 과목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서울대의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사회 많이 하는 친구들, 인문계열 쪽으로 사회 많이 하는 친구들은 진로 하나 넣어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고2 선택이 왜 중요하냐? 사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5과목이 있는데요. 사회 수능 과목이 몇 과목이죠? 그죠? 9과목입니다. 이 5과목 이외에도 4과목은 언제 배우냐? 고3 때 배웁니다. 자, 그런데 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물원부터 이제 지원, 이 물화생지원이 수능 출제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2학년 때 배우고 끝입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 툴을 배우기 위해서는 원이 선행 조건이에요. 봐야 돼요. 즉 물원 안 했는데 물투 할래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인문계열, 자연계열 정도는 정해서 특히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목들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 과목 중에 한 3과목 정도는 들어놔야 그렇죠. 나중에 투 과목을 또 이 중에 2과목 정도를 들을 수 있겠죠. 투는 한 2과목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진로가 열려 있는 경우에 아직 어떤 계열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 좀 조사를 하면 좋을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과목 안내서. 우리 학생들을 배우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놨는데요. 제가 뽑아보니까 한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요거를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이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가셔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적혀 있고 그 학과에서 이제 진로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히 나와 있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과목별로 뭐 배우는지 목차가 어떤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들을 일반 선택해서 배우고 진로 선택해서 배우는지 이 과목도 종류가 쭉 있잖아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것에 대한 분류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이런 것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자, 이제 이런 과목이 있구나 보셨으면 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셔서 뭐 진로 정보, 진로 검사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이런 거 하는데 한번 가서 해보시고 대학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학생 아이디로 가입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는 학부모를 위한 이런 설명의 영상이나 자료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좀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입시 전문가도 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고 실제 교사분들께서 뭐 이런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 영상 꾸준히 고1을 위해 이렇게 쭉 올리고 계시니까 여기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어디가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기 많이 들어가 보실 텐데 저는 1학년 때도 여기 들어가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여기 가면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에 있는지 어떻게 뽑는지 작년에 어떤 성적 아이들이 뽑혔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도 뭐 진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뭐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가보라 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성적을 입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고3이 되면 이제 여러 사이트에 성적 입력해서 이제 수시 가능성 이제 보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학생들의 이 성적 입력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적을 입력하는 데만 고3 때 입력하면 한 3, 40분이 걸려요. 집중해서 해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뭐 단위수, 그리고 뭐 과목 고르고 단위수, 점수, 표준 편차, 그다음에 뭐 몇 명 들었는지 성취도, 이거를 모든 과목을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한번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성적 입력해 놓으시고 쭉 누적시켜서 나중에 이제 고3 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성적 입력해 놓은 것으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지도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좀 나오니까 성적 입력을 좀 그때그때 해 보면서 이 성적 정보를 쌓아놓고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대입 관련 주요 뉴스가 대학 어디가 이제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뭐 공지사항, 입시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요새 너무 뉴스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뉴스가 많고 이거 클릭했는데 이거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네?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데 매일 여기에 이제 주요 뉴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몇 개씩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를 얻기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압축된 입시 자료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진로도 보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적 나오는 것도 입력하시고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주요 뉴스들도 확인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전형부 준비 따로가 아니다라는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뭐 교과 전형은, 종합 전형은, 논술 전형은, 정시 전형은 다 다른 전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따로 준비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형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갈게요.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수시에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부르죠. 교과에는 추천 전형과 비추천 전형이 있고 종합에는 추천 전형과 또 비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자, 교과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많은 학교에 추천 전형이 22학년도부터 생겼는데요. 교과를 봅니다. 교과 100을 보는 데도 있고 뭐 교과 100에 서류 20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 한데 주요 전형 요소는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추천 교과는 사실 서울 경기권에 사는 친구들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신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종합이 또 추천과 비추천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추천 전형은 서울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독특하게 서울대는 추천 전형이 교과가 아니라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학종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요 비추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추천 필요 없이 내가 이제 서류를 제출만 하면 되는 전형이죠. 그래서 이 종합 전형은 뭘 보느냐? 교과 성적 당연히 보고 세특, 행특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보겠죠. 창체도 보고 다 봅니다. 근데 주요한 것들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논술. 논술 역시 논술 100을 보는 학교도 있고 뭐 논술 60에 교과 40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논술 전형은 논술이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 논술이 제일 중요해요. 정시는 뭐 당연히 수능 성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교과부터 보면 교과 전형의 추천 전형. 그리고 비추천은 별로 서울 학생들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 대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비추천 교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추천 전형인데요. 이 추천 전형에서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1개 대학 중 14개 대학에 있습니다. 인하대, 아주대를 포함해서 서울권 대학인데요. 이 상위 21개 대학 중 14개 대학에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벌써 눈치채셨죠? 그죠? 전형을 딱 정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갈지 이 결과 나오는 날까지도 몰라요. 특히
정시로 가는 학생들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정시로 추가 합격해서 대학을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추천 전형은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추천 전형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고3 위주로 설계된, 고3 일반고 위주로 설계된 전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잘 받아서 수시 교과나 학종으로 가야지 하는 학생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별 준비가 따로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대학에 추천 인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대학들 고3만 가능한 대학이 있고 졸업생이 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 수능 체제가 존재한다. 교과 전형으로 내가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수능을 놓을 수는 없다. 즉 전형별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실력으로 수능도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내신이 수능과 이제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 대학에서는 예체능 포함 거의 전 과목을 평가에 반영한다. 상위 대학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은 추천 전형도 고려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편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비추천 종합 전형. 우리가 보통 학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종. 근데 여기서 비추천이 붙었기 때문에 누구를 뺀 거냐면 빼기 서울대 직윤 지역균형 전형을 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 부담이 큰 순서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서울대가 맨 위에 있는데 서울대가 아래에 와 있죠. 그거는 서울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고려대에는 수능 최저도 있고 면접도 있다. 이렇게 뽑고 있다.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정시가 40%가 됐지만 교과나 학종으로도 학생들 많이 선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정시로 갈 거야, 뭐 교과로 갈 거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종을 이렇게 뽑고 있다. 수능 최저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한번 보시면 학종 수능 최저, 교과 추천 전형보다는 조금 더 충족하기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펴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연, 수학을 꼭 포함하라는 소리입니다. 국과 중 두 개 합이 5여야 된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거의 뭐 두 개 합 6, 7이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쉽겠죠. 두 개 합 5니까. 근데 이제 영어는 3등급 이하여야 되고 한국사 4등급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수능 최저가 있구나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학들 논술 100, 연대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제 한양대 논술 90에 비교과 수능 최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으면 뭐 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세대랑 한양대 논술이 그렇게 쉽게 붙기는 좀 힘든 전형입니다. 그 다음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있네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간다 하더라도 수능을 그냥 놓을 수는 없다. 우리가 연대, 한양대 논술만 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려고 제가 전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연세대 과학범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논술범위인데 수학범위예요. 이제 이런 상위권 대학들의 수학범위 한번 볼 건데 이걸 보시면 자연계열 학생들은 어차피 수리논술은 자연계만 해당하는 거니까요.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되는지 앞에서 다 공부하셨지만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리 생각에는 자연계열이니까 미적분이랑 기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앙대 빼고 학통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연계로 진학할 학생들은 수학을 그냥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 빼고 다 일반 과목이잖아요. 일반 과목에서 요거를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2학년도 현 고3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통을 안 가르치는 학교가 좀 있어요. 자연계열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불리함이 있느냐, 이제 학종이나 교과로 좀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려면 논술이나 정시로 가야 되는데 수시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논술을 쓰거든요. 근데 학통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다 확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한 학교가 몇 학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밑에 학생들부터는 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도 확통을 다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연계열이라고 확통을 안 배우면 안 된다라는 부분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범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테니까 이 수능 범위가 이렇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의학계열 지원자가 꼭 알아야 할 사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의치한수약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서 나오고 발표 나오는 이 의치한수약의 이 숫자들이 진짜 숫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의치한수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성적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떤 곳들에서는 이것으로 좀 논쟁을 벌이기도 해요. 의치한수약 아니고 의치한약수다. 아니다. 의치약한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마케팅에 막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의학 계열에 비해서는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약대를 부각해서 이제 학생들을 좀 끌으려고 의치 약한수를 막 밀면서 약대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마다 성적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 중간중간 끼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의치한약수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런 인원수가 있는데요. 이 인원수가 다 내 거냐? 내가 다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정시, 수시 부분이고요. 미리 보기로 조금 말씀드리면 정시가 지금 여기 의대 정시가 119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큼이냐면 요걸 이제 지우고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1010명.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빠져요. 왜 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계열 실제 정원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이 하늘색 부분, 이 하늘색 부분을 우리가 빼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지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역인재예요. 자,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인데 수시에서도 뽑고 정시에서도 뽑습니다. 어떤 거냐? 이 지역인재는 앞에서 봤었던 무슨 지역균형 이런 거랑은 달라요. 지역인재는 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로 나온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가 없다. 즉, 의학계열 실제 전체 정원에서 1614명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다. 이게 몇 퍼센트냐면 약 24%입니다. 즉 뉴스에 나오는 이 의학계열 정원 중에 24%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4분의 3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이 나머지 숫자가 이제 우리가 의학계열로 갈 수 있는 요 숫자잖아요. 단대별로 얼마큼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숫자가 대략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대략 5,000명 조금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계열 정도를 지원하면 최상위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서연고를 합치면 대략 이것도 한 200명 빠지는데 5,000명입니다. 의치한수약 빼고 서연고 자연계열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죠? 10,000명이죠. 자, 우리 학생들이 최상위대 그리고 의치한수약을 가기 위해서는 한 10,000등 안에 들면 된다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 의치한수약의 인원수에서 한 4분의 1은 빼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000등 정도 안에 들어야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이 최상위 대학들에 갈 수 있다. 이 최상위 대학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의치한수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은 우리 자료집에 잘 나와 있고요. 이후에 제가 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문은 여기까지입니다.